자, 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도 역시 어렵고요. 자, 이번 논지 한번 볼게요. 복잡합니다. 제시문 가에 A국이 취한 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나를 통해 간략히 설명하고 이제 이렇게 설명해달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와 라를 참고해서 A국의 사회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죠? 자, 이론적 배경, 원인 비슷하면서 다른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우선 끊어버리고 마와 바의 입장을 반영하여 각각 추론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들이 이렇게 짧아요. 이렇게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천자를 쓴다. 지금 제시문에 있는 글자 수만 다 합쳐도 1500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이걸 천자를 쓴다는 것은 뭔가 본인이 써야 할 말이 많다는 거겠죠. 자, 한번 봅시다. 우선 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차례대로. 자, A국은 1990년대 초 쌀은 수입해서 먹으면 된다 라며 농업 투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이게 정책이에요. 이게 A국이 취한 정책이에요. 여기에 대한 배경을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 더 읽어보면 그 결과 A국은 2000년대에 들어 세계 최대의 쌀 수입국이 되었다. 이후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여 국내 쌀 가격이 2배나 올랐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쌀을 구매하려고 배급소 앞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거나 쌀 부족 현상에 항의하는 시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어찌됐든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정책, 그죠? 이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지금 여기 제시문 나에서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산중놈은 도끼질, 그러니까 산에 사는 사람은 도끼질을 하고 야지놈은 괭이질, 그러니까 이제 평지에 사는 사람들은 괭이질, 곡괭이질을 한다는 거죠.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래서 산에 사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나무 베는 일을 많이 할 것이고 들에 사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밭을 가는 일을 많이 할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숙련도와 기술의 차이가 나타나면서 이 부분이 핵심이겠죠. 그래서 산에 사는 사람은 들에 사는 사람보다 땔감을 더 적은 비용으로, 그죠? 여기 뒤에 체크되어 있네요, 그죠? 비용으로 생산하게 되고 들에 사는 사람은 산에 사는 사람보다 곡식과 채소를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잘하는 거를 하는 것이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자신만의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론적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 내용이 뭡니까? 숙련도와 기술도의 차이. 그러니까 잘하는 걸 하려고 했다는 거죠. 잘하는 걸 해서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해서 효율성을 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A국은 뭐예요? 농업 투자 잘 못하니까 산업화를 추진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전망에 있다. 이것이 비용이 적게 들고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쌀 부족 현상이 일어났지만 우리는 이제 설명하고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설명은 이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더 잘하는 것을 하면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주면은 우선 여기까지는 설명이 끝이에요. 여기까지는 해결이 됐고요. 다와 라를 참고해서 A국의 사회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시오. 사회 문제는 이거잖아요. 쌀 부족 현상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라는 건데 다라 두 개를 읽어봐야 돼요. 다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자, 1920년대 중국의 내전 중에 병사들을 이끌고 적진을 향해 가던 한 장수가 큰 강을 만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장수는 참모에게 강의 평균 수심이 얼마냐고 물었다. 참모는 평균 수심이 1.4m라고 대답했다. 답변을 들은 장수는 평균 수심 1.4m고 병사들의 평균 키가 1.65m므로 걸어서 행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진격을 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수심과 평균 키를 비교해보고 가능하네, 가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강은 강 가운데를 비롯해 여러 곳의 수심이 병사들의 평균 키보다 깊었다. 이로 인해 물에 빠져 죽는 병사들이 생겨났으며 특히 평균 키보다 작은 키의 병사들의 희생이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 키보다 작은 병사들은
그 당연한 거죠. 희생이 있을 수는 당연한 건데 평균 수심이 1.4라 한다 하더라도 가장 깊은 수심이 2m가 넘어간다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재심은 다는 여기서는 뭡니까? 논제에서 다라를 참고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쓰고 있네요. 그래서 다에서는 문제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본다면은 평균적인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그죠? 명령을 내렸을 때 그 희생이 매우 큰데 특히나 이제 작은 키 병사들의 희생이 매우 크다는 거죠. 키가 큰 애들은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작은 키 애들은 이제 생명이 그죠? 희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 마치 재심은 가에서 보면은 쌀 부족 현상에 항의하는 이런 항의 시위, 그 다음에 가격 폭등, 여기 이것 때문에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 연상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한번 봅시다. 나중에 다 같이 정리할게요. 자, 인간은 본성상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가지 주인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한편으로는 옳음과 그름의 기준과 다른 한편으로는 원인과 결과의 사슬이 이 두 주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결국에는 고통과 쾌락이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판단과 행위는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려는 경향에 따라 좌우된다. 어디서 많이 봤죠, 그죠? 공리주의인데 쾌락을 추구하려는 거. 자, 그래서 모든 행위 선택은 쾌락, 그죠? 고통보다는 쾌락을 크게 만드는, 그죠?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력 다음에 공동체의 이익이란 도덕 용어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에 속한다. 그래서 공동체란 그 구성원으로 간주되는 개인들의 집합에 불과한 가공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거 좀 깊이 들어가긴 좀 그런데 공동체라는 것은 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모이면 그것이 곧 공동체라는 거죠. 개인들의 집합 그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있으면 개인 10명이 그냥 하나의 그것 자체로 공동체이지 또 다른 어떤 공동체 플러스 알파가 돼서 그 공동체를 규정할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 그런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공동체의 이익이란 무엇인가? 자, 위의 논리에 따르면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의 총합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두 개의 제시문들을 한번 이렇게 나란히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두 개가 결국에는 위에 나오는 이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이거죠.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이 두 개로 뭘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시문 다에서는 막연하게 우리가 이 원인은 이 평균적인 이렇게 판단하는 요런 정책 때문에 실수가 되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고, 그런데 그걸 답안에 쓸 수 없잖아요. 뭐라고 써야 될지 고민이 많이 듭니다. 이 내용을 단순히 그냥 평균을 잘못 냈다, 평균적인 어떤 통계치를 쓰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좀 어리숙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고민이 많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라에서, 그죠? 이 라에 있는 부분들, 고통과 쾌락, 이 공리주의인 건 알겠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위에 나와 있는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보시면은 공동체의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의 총합을 우선시하는 사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공리주의적 측면에서 이러한 A국의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결국 나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농업을 희생한 거잖아요. 그죠? 농업을 희생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이익 총합은 더 나아졌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쌀 부족 현상에 의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총합만 우리가 고려한 그런 정책이었다. 그죠? 이것이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때요? 이런 어떤 정책을 결정을 내릴 때, 그죠? 평균, 통계치, 그죠? 평균. 이러한 수치로 우리가 정책 결정을, 하나의 수치로 정책을 결정을 내리니까 이 희생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을 내릴 때, 우리 예시답안에서는,
시사반에서는 평균이라는 어떤 뭐랄까 단일한 이런 어떤 통계 자료를 통해 가지고 정책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 마치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개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개념을 일반화시키고 그다음에 보편화시키고 혹은 그다음에 추상화시키느냐 이런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든 찾아낼 수가 있어요. 공동체의 어떤 전체 이익만 고려해 가지고 소수의 이익을 고려하지 못했다. 희생자들을 우리가 이제 고려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통계 자료, 그죠? 평균의 오류, 그죠? 이런 오류, 통계 자료의 오류에 대해서 너무 맹신했다. 이 정도 내용을 쓰기가 수험생 수준에서 되는 학생도 있고 안 되는 학생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제시문에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단지 평균만 나와 있어가지고 답안에서 우리가 평균만 얘기를 쓰기에는 답안의 수준이 많이 낮아지죠. 그래서 이런 수치나 통계 이런 자료들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까지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개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면은 발생 원인까지 두 가지가 이제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제 뒷부분 보셔야 되는데 뒷부분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바와 마를 한번 볼게요. 바와 마에서 이제 이게 뭐라고 그랬지? 예. 바와 마에서 반영하여 가지고 방안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방안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베리어 풀이란 고령자나 장애인들의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을 말해요. 그래서 1970년대 초반부터 여러 선진국을 중심으로 휠체어를 탄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이 부분이죠, 그죠? 일반인과 다름없이 등등등 얘기가 쭉 나오면서 장애인들 문턱 없애기 운동을 추진한다. 이 정도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미 끝났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농업을 희생한 거잖아요. 농업을 희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고령자나 장애인들 희생하지 말자라는 거죠. 개별적으로 이 부분 우리가 복지, 그죠? 정책 혜택 이제 이런 어떤 소수자들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리어 풀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수 희생자, 희생될 수 있는 사람들, 그죠? 희생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발을 봅시다. 이게 어려워요. 정부가 몇 개의 낡은 병에 지폐를 채워 폐광에 적당한 깊이로 묻고 탄경을 지면까지 쓰레기로 채운 후 개인 기업으로 하여금 그 지폐를 다시 파내게 한다면 좀 황당한 정책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읽어봅시다. 실업은 사라질 것이다. 이게 핵심이죠. 또한 그 파급 효과로 한 사회의 실질소득 그 자본의 부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읽어보고 이제 실업의 문제가 얘기가 나오면서 이 제시문을 잘못 읽어서 고령자나 장애인과 이 실업자를 우리가 추론을 해낸 다음에 이것도 마와 마찬가지로 봐도 같은 비슷한 수준의 제시문으로 읽어서 사회의 취약자들, 그죠? 소수자들, 그죠?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내용으로 마발을 묶어서 설명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크게 가장 큰 패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와 바는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위에서는 이제 소수자,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자라는 것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방안 하나를 마련했다면 여기서는 정부가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방점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본다면 한 사회의 실질소득과 그 자본의 부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앞에서 나온 이 제시문 라에서, 그죠? 공동체 전체 이익의 총합이죠. 이걸 키우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 실질소득과 자본의 부, 이거는 거시정책이죠. 예, 거시경제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GDP라든지 그죠? 국내 총생산 GDP라든지 아니면은 국제무역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실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실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이제 미시경제적인 반면에 미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 거시경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GDP, 국제무역, 실업 이런 측면이고 미시경제는 하나의 상품, 단일 상품이 가격이 높으냐 낮으냐 그걸 원하는 수요가 많으냐 작으냐 그래서 그걸 통한 가격 결정 상품에 대한 가격 결정을
얘기해 본다면, 논의한다면은, 거시경제에서는 GDP나 국제무역, 그 다음에 실질소득, 뭐, 자본의 부,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재심은 라에서 본 것 같이 전체 파이를 키우자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정책이 굉장히 우습고, 좀 하찮고, 좀 어리석어 수는 있으나 이 정책이 실업을 사라지게 만들고 실업이 사라짐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 전체적인 선순환, 그죠? 선순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으면 임금을 통해서 소비를 하고 세금이 많이 걷어지고 그러면 또 그 정부가 적자 재정, 이 나금배 지폐를 막 아무데나 막 이렇게 막 뿌렸을 때 다시 그것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순환, 그죠? 장밋빛 전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체 파이를 키우자는 얘기고, 이것은 요것과 다른 얘기죠. 이거는 이제 어떤 정책을 펼 때 그 정책에 의해서 희생될 수 있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고려하자는 정책이고,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우리가 균형적으로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출제 의도에 맞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시문이 왜 어렵냐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어렵냐 그러면은, 우선은 제시문은 너무 쉬워요. 쉬운데 다만 제시문 다해서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정리할 것인가, 어떤 문장으로 정리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제시문 바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바에서 이것이 실업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시적인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이런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 좀 약간 좀 경제 어떤 사탐에서 경제를 공부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경제 문제를 우리가 이수했다고 해서, 경제학을 이수했다고 해서 이 문제를 잘 풀었을까? 또 그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경제를 우리가 이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못 푸는 문제는 또 절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나와 있고, 똑같이 바를 이해하기는 똑같이 다들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달을 이해하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약간은 조금 경제 마인드가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하긴 하겠지만은, 뭐 합격자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상대평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출로도 다 맞추고 합격하는 학생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몇 명 되긴 하겠지만은, 그런 학생이 뭐 서강대만 붙었겠어요? 딴 데도 붙었겠지. 결국에 빠질 수도 있는 문제고, 결과는 알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예시답안 한번 보시면은, 제시문 가에 A국이 취한 산업화 정책의 이론적 배경은 쉽게 쓰고 있죠. 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해서 논제에 대한 어떤 요청사항을 그대로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 파악하라고 했는데 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내용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국제무역의 비교 우위에 관한 비유인데, 이런 말 조금 아쉽죠? 답안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 국제무역의 비교 우위. 너무 어렵죠? 근데 이 단어를 꼭 써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질문한다 그러면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으면 좋긴 한데, 두렵죠, 우리는. 예, 이 단어를 모르는 학생도 있을 수도 있겠고, 뭐 국어 제시문이나 이런저런 데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를 과감하게 쓰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걸 쓰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가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나 써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비교 우위란 두 국가가 각자 상대적으로 기비용이 적은 재화나 서비스에 특화하여 생산 후 교육하면 모두 도움이 된다는 이론인데,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쓰지 않아도 제시문 나온 그대로 산에는 뭐 도끼, 그 다음에 야지에는 뭐 이렇게 곡괭이, 이런 얘기 쓰면서 숙련도와 기술, 숙련도 얘기, 그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충분합니다. 숙련도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이 얘기를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 A국은 1차 산업보다 2차 산업에 비교 우위가 있다고 판단하여 2차 산업에 특화한 산업화를 추진했을 것이다. 이런 1차 산업, 2차 산업 이런 단어도 안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제시문에 충실하게 써도 뜻은 다 전달이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답안입니다. 이렇게 써야 되나? 겁먹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A국이 처한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은 다라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결국 이제 다라를 통해 유추하라고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문장을 쓰고 있고 다는 맹목적인 통계 사용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예시인데 맹목적인 통계 사용 이런 단어를 쓰기가 쉽지 않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단일 통계인 평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체 분포를 포괄적으로 고려한다는 교환을 준다. 이거는 좀 협소하죠, 사실은. 뭐 통계 평균 통계 하나 잘못 썼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지적함으로 해가지고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통계의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통계의 함정. 통계 함정은 뭡니까? 이 수치로만 이렇게 전체 전체의 대표값이죠. 예. 집단의 대표값인데 대표값만으로는 개별 특성을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건 제 질문에 없는 내용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수준에서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단순히 평균만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값을 쓰는 이제 통계의 함정이 있으므로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이런 정책은 뭔가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내용을 이 정도 수준에서의 논의가 돼야 되는데 단순 평균만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라를 볼게요. 라는 공동체의 이익은 구성원 개인의 이익보다 이익 분포보다 구성원 전체 이익 총합을 중요시하는 견해다. 그렇죠. 그래서 다라를 종합하면 종합해서 이렇게 얘기를 쓰고 있는데 나는 각각 썼는데 꼭 종합을 해야 돼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은 다라가 유기적인 연결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꼭 종합해서 새로운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연결고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 써도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내용 없어요. 그냥 종합해보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다라를 종합하면 A국의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이 불성할 수 있다. 굉장히 사족이죠. 이렇게까지 뭐 이런 말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글자 수 채우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평균적인 시민의 이익이나 최대 다수의 이익 총합에 매몰되어 산업화로 인해 소외되고 손해를 입게 될 피해자에 대한 제도 및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냥 뭐 글짓기에 불과합니다. 다라를 종합할 이유도 없고요. 그냥 다에 의하면 그 다음에 쭉 쓰고 라에 의하면 이렇게 쭉 쓰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굳이 나 종합 안 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종합하는 시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다만 이 문제에서는 특별히 효용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 지금 여기서는 큰 효과는 없지만 강추입니다. 항상 생각해 보세요. 항상 제시문들 간의 관계, 그죠? 합해서 보면 어떨까, 그죠? 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연결해서 보면 어떨까,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바는 각각 견해가 다른데 우선 마는 노화, 장애 등 각각의 통제밖에 이 무슨 소리야, 이런 얘기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됐습니다. 입게 되는 사회적, 경제적 또는 피해에 대해 제도적 장치, 이거는 좋죠. 결과적인 평등, 이런 말 어렵죠. 입장이다. 따라서 그냥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복지가 필요하다, 그죠?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이 정도 내용이면 다 뜻이 다 통합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서 조금 선을 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적 평등이 여기서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의 입장에서 A국은 무역정책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 요거 좋죠. 사회안전망을 마련해 산업화로 인한 피해자와 사회경제적 결과의 평등을 도모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글짓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쓸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반은 국가경제에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하는 입장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긴 합니다만 쭉 읽어볼게요. 무역정책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직장을 잃거나 소비 감소를 경험할 수 있다. A국은 무역이 끼칠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여 일자리 사업과 정부 공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돈을 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동의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선순환을 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건 맞긴 맞습니다만은 개입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내용은 아니에요. 불충분해요. 좀 더 내용이 많이 있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불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시장에 맡기기보다 정부가 이게 개입하자, 그런 얘기가 나오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시장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어떤 정책이 나오고 실업적
사업자 구제 실업률을 높이면서 그 과정에서 정부가 국가 경제가 전부 다 좋아지는 이런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추론한다고요?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제 개입 이런 얘기보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뭐 공공사업 이렇게 돈을 푼다 이런 것도 굉장히 상투적인 표현인데 이런 거 써도 상관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선순환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개별 복지 약자들에 대한 개별 복지 정책 사회적 보호 제도적 어떤 보호 제도적 장치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제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어떤 이렇게 정책을 펼침으로 해가지고 선순환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와라에서 원인을 두 개 찾았잖아요. 다에서는 뭡니까? 너무 여기에만 하니까 희생자가 생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희생자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우리가 대응시켜 주는 거고, 라에서는 뭡니까? 라에서는 공동체 전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어떤 부작용을 발생시키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 방향, 거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 대안으로 혹은 뭐 보완으로 마가 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응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해준다면은 과연 이걸 우리가 정부의 개입으로 그죠? 적극적 개입으로 우리가 쓸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좀 어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 설계는 이런 식이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답안을 한번 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서강대 2023년도 경제경영계열 이번 문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